이 팟캐스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마무시하게 차고 넘치는 코인들을 요리조리 분석하고 숨겨진 정보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명쾌한 분석과 함께 과감한 추리를 해드립니다. 본격 코인 백서 추리 팟캐스트 명탐정 코인. 제가 누구냐고요? 내 이름은 정과장,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셜록지의 탐정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벌써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마지막 2018년도인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18년도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10대 때는 되게 시간이 천천히 갔거든요. 근데 어느덧 20대가 되니까 20대 너무 빨리 가죠. 빨리 가네요. 30대 때는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 30살 아직 안 되셨죠? 예, 저는 이제 22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셜록지혜님, 올해 이제 한번 돌이켜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거세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오로라를 봤어요. 네. 저기 어떻게 예전 만화 영화 손오공 보시? 손오공에 오로라 안 나오잖아요. 오로라 공주가 나오거든요. 오로라 공주요? 네, 나오는데 저 20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 저는 그 세대가 전혀 예. 아니라서. 그러면 네. 어디서 보셨는데요? 저는 레이캬비크에 갔었어요. 올 초에. 올 초에? 네. 그 어디 있는 거죠? 그거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 저번에 그 어디죠? 그 TVN인가? 거기서 아이슬란드 한번 가지 않았었나요? 그 TVN에서? 꽃보다 청춘인가? 거기 엄청 되게 예. 예뻐갖고 예. 아마 TV에 되게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추워 죽을 뻔했어요. 완전 밖에 서갖고 대자연의 광경 네. 감동 그게 아니라 추웠다. 엄청 추웠는데 예뻐서 좀 괜찮았는데 예. 네 근데 진짜 추웠어요. 밖에 밤에 나가 있어갖고 네. 결국은 현실적인 결국은 집이 제일 따뜻하구나 맞아요. 라는 게 주제였던 것 같은데 네, 셜록씨님 그러면 혹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커뮤니티 같은 건 네. 좀 많이 좀 보세요? 네, 당연히 보죠. 많이는 아닌데 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정보 같은 거 얻을 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셜록씨님은 블록체인 쪽에서 여신급의 어떤 영향력이 있으신데 글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많이 쓰지는 않고요. 눈팅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주로 이제 보는 편이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사실 얼마 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요즘 워낙 시끄러운데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관련해서 난리가 났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죠? 그게 바로 이제 ETF죠. 이제 네. 네네. 그래서 ETF 승인이 이제 물 건넌 거가 아니냐 하는 말들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뉴스로 나와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또 암호화폐 지금 또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마지막 믿음 그런 호재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또 셜록씨님이 준비해 오셨죠. 네, 이제 12월이 됐는데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과연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로 정말 이슈가 끊이질 않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 한 해 코인 쪽 분위기가 과연 반등의 여지가 뭐가 있을까? 사실 호재거리는 없었고 악재만 계속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진짜 종교처럼 ETF라도 진짜 승인이 나라라고 믿는 분들 또 간절히 바라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셨는데 먼저 이 ETF가 뭔지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이게 ETF 하여튼 다 영어인데 네. 또 우리 영어권에 계셨던 셜록지님이 ETF. 좀 편안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에 따라서 변하는 투자 펀드를 말하는데요. 네. ETF는 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승인을 심사하게 되고요. 예.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지만 위험은 시장의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라고 하면 그 이제 자산이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없이 그냥 비트코인과 똑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펀드라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ETF니까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던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매매가 가능한 네. 그런 상품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지도 않고서도 이제 소유하지도 않고서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바네크와 솔리드X가 신청한 ETF도 실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네. 네, 비트코인 말고도 금이나 채권, 원유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되도록 연동되는 한 상품들도 많죠. 왜 네. ETF로 크게 물린 적 있으세요? 이렇게 네, 목이 말이 메이셔서. 떨려갖고. 네, 네. 뭐 여기서 많이 물렸던 거 뭐지? 하여튼 저도 예전에 ETF 매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뭐 원유 ETF도 있고 예전에는 ETF 중에서 2배, 3배 추종하는 것들도 있어서 예전에 중국 쪽 그 뭐 상해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저 한 2배짜리, 3배짜리도 많이 매매해서 많이 재미도 보셨어요? 재미도 네. 좀 봤던 적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저도 왜 그 상해 펀드를 샀냐면 상해에 있는 지수에 직접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듯 이제 현물 거래를 잘 안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선택의 폭이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ETF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실은 비트코인 ETF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왜죠? 비트코인 사면 되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네. 왜냐면 어차피 비트코인 2배 올라가면 2배 수익 나고 반토막 나면 반토막 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개의 자산을 평균된 ETF가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 부담도 거의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분산 투자가 네.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펀드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가 있어야 하지만 ETF는 매니저 수수료도 필요 없고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금을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면 거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수수료 이상만큼의 이익이 발생해야 이제 팔았을 때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ETF는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해보면 ETF가 이제 승인이 돼서 더 이제 쉽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평균된 암호화폐 지수대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같이 다 빠질 때는 뭐 그것도 뭐 딱히 대안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래적인 면을 봤었을 때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단순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과연 이제 ETF 말이 많잖아요. 이제 승인되냐 안 되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모두 다 원하는 사건이 해결이 됐었을 때 의외로 시장에서 또 그냥 호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호재긴 호재인데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좀 적을 때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승인이 되면 뭐 한간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항상 이러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ETF 승인의 가장 큰 결과물이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긴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 간에도 뭐 합법적으로 하니 많이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걸 화폐로 볼 것이냐 뭐 어떻게 투자 증권을 볼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ETF가 승인이 되면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회적 평판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미지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우선 어쩐 승인을 해줬다. 그동안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거에 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승인이 되면 그래도 우선 뭐 각 국가 간에 약간은 미운털 아닌 미운털 그렇죠.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요동을 치긴 했는데 다시 또 ETF 승인 같은 부분이 어려워진다라는 분위기로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ETF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의 측면도 있고요.
사실 암호화폐 쪽은 거래하는 방법도 좀 복잡하고 심리적 거부감도 있어서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시장이 이제 커지려면 투자자들이 계속 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작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면서 사람들 관심도 갖고 또 회사에서도 내가 대박 났어. 그러면 네. 돈이 또 계속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요즘 뭐 지하철 같은 거 타도 예전에 뭐 업비트 같은 거 본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 한 명도 없고 웹툰 보더라고요. 예. 네, 이제 뭐 그래서 ETF가 승인이 되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줄어들고 뭐 그렇죠. 좋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부담 없이 쉽게 이제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고 아까처럼 이제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또 ETF가 만들어지면 어떤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엄청 중요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ETF가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가격적인 어떤 호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이더도 오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 효과가 많이 반전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에도 ETF 승인이 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자금이 투입되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해외 전문가들 같은 경우 뭐 얼마까지 못 오른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쪽은 굉장히 이제 많은 토큰이 있고 경쟁도 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랫동안 뭐 ETF가 승인이 되면 코인과 윈윈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때도 그랬는데 이제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우선 ETF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자금이 투입된다는 건 시장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는 데 분명 도움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ETF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ETF를 승인하는 곳이 미국 SEC 증권감독위원회인데요. 여기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하위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하위가 네. 우리 뭐 어떻게 위, 상위, 하위 그게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이거는 있는 거고요. 네, 사람 이름 같아요. 사람 허위 테스트? 스펠링이 네. 어떻게? HOWEY요. 이제 네. 어떤 용어네요. 왜냐면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이제 청취자분들 들으시니까 네. 상위 하위라고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용어다. 라고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떤 걸 보는 테스트인가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특정 상품이 증권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미국의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1940년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회사가 오렌지를 재배를 했는데 예. 네, 그 수익을 임대인들에게 나눠줄 때 오렌지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던 판례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판례에서 오렌지는 어떻게 증권 성격으로 판명났나요? 아니면 오렌지로 판명이 났나요? 이게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오렌지가 증권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을 했어요. 예. 네. 일단 이 하위 테스트에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돈에 투자가 있어야 한다. 예. 둘째, 투자자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예. 세 번째, 투자금이 공통의 목표를 가진 기업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서 비롯돼야 한다. 그러면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증권이 되고 그래야지 ETF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ETF 승인에 대한 이야기는 은근히 오래됐거든요. 예. 네, 이미 2017년 3월부터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ETF가 거절당했고요. 저도 네.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그 ETF 거절로 네. 인해서 실망 매물로 이제 많이 떨어졌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 투자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미니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후로도 9개의 승인이 계속 거절당하고 있고요. 프로시어스라는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NYSE 아르카와 합작해서 신청한 2건이 있고요. 네. 디렉션의 5건,
그래나이트 쉐어스가 2건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좀 좋지 않았어요. NYS 이제 나이스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죠. 전 나이스라고 저는. 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엄청난 퇴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서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거절을 했을 때도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정부 기관에서 거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승인이 거절되고 있는 이유는 SEC의 입장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이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어떤 뭐 가격의 어떤 네. 변동성? 네, 그것도 있고 또 표면적으로 말한 워딩은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 작고 사기나 조작같이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작진 않죠. 우선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기 조작 같은 이제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매매에 대한 API를 끌고 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사기나 조작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네,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네크와 솔리드X의 암호화폐 ETF예요. 예. 이거 두 회사가 어떤 이제 합작으로 네, 내놓은 것 같네요. 그렇죠. 다 SEC에 차였던 경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아픔이 쓴 아픔이 사람 있죠. 두 곳이 뭉친 거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합작으로 신청을 한 건데요. 야심차게. 둘이서. 예. 주목할 만한 점은 암호화폐의 유실이나 도난 같은 문제에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SEC가 밝힌 부정 요인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 펀드는 바네크의 계열사인 MVIS에 속해 있어요. MVIS가 뭔가요? 이거는 시장 분석 업체인 크립토 컴페어가 산출하는 MVIS 지수인데요. 예. 미국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지수가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계산하는데 바네크 ETF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 네, 이거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잡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이건 있죠? 미국 OTC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네, OTC는 아시다시피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데 장외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장외 거래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도 상장이 돼 있는 그 시세가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 이게 어떻게 그 신뢰도가 더 있을까요? 좀 의아하네요. 예. 그렇죠. 암호화폐 OTC에서 거래되는 양이 약 25%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당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이용하지만 오히려 많은 양을 거래하는 큰 손들이 이 OTC 마켓을 이용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조작이나 가격 신뢰도 측면에서 거래소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한 시세만 따라가다 보면 어떤 뭐 대량의 물량이 나와서 크게 생각보다 밀리거나 네. 아니면 또 돈이 들어왔을 때 오버슈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OTC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바네크와 솔리드X가 윙클보스나 다른 ETF와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예. 더 물질적으로도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뭔가 좀 메리트가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물질적 보상 어떤 네. 뭐 손실 봤을 때 보장해 준다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두 기업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점이에요. SEC가 우선 염려하는 유실이나 도난 같은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험 처리를 해놨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바네크가 굉장히 어떤 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뭐 스펙 이런 건데 우선은 오래된 기업인데도 미국 최초로 국제 주식 뮤추얼 펀드를 만들었었고 금 투자 펀드도 설립을 했었고 금융시장 업계에서는 60년도 더 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도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순탄하게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뭐 아직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 미뤄지고는 있어요. 일단 다음 결정일은 올해 12월 29일인데 결정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종 결정 시한은 내년 2월이에요.
SEC가 이제 왜 계속 미루고 있는지 이유라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저도 마찬가지로 답답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바네크 측에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암호화폐 쪽에서 큰 호재라고 할 만한 게 ETF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기대할 게 이거밖에는 또 없다. 맞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바네크 디렉터는 SEC 승인이 나면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네. 큰 꿈을 갖고 이제 2018년도 시작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뭐 비트코인 캐시로 인해서 뭐 시장도 혼란스럽고 2018년도 지금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또 오리무중입니다. 네. 그리고 승인이 될까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과연 정말 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해요. 판테라 캐피털의 CEO인 댄 모어헤드는 ETF 승인 여부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바크트 앤 피델리티가 준비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플랫폼이 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좀 날도 춥고 장도 안 좋은데 좀 이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셜록지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ETF 승인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올해라고 해봐야 어차피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내년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내년도 아니고 그 후는 돼야 한다고 보기도 하던데. 오 마이 갓. 네. 네, 내후년도 또 내년에는 초반에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뭐 그때까지 뭐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저희. 그러길 바라야죠. 네. 예. 저도 승인까지는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적어도 2019년 중후반 정도?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요즘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규제 방안이나 지원 방향 같은 정책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립돼야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날도 춥지만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12월 달 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셜록지님은 12월 이제 남은 시간 뭐 올해 가기 전에 내가 이것만 하고 싶다. 뭐 어떤 거 있나요? 이제 올해가 보셨으니까 이제 네. 뭐 저기 따뜻한 지방 가서 뭘 보고 싶다든지. 그쵸. 이제는 네.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겠죠. 올해는. 예, 한 달밖에 예. 안 남았으니까. 예. 네. 항상 연말은 가족과 함께. 반장님도 가족과 함께 연말 때도요? 크리스마스를. 예, 연말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렇죠. 따뜻한 이제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명탐정 코인 7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참지 마십시오. 참으면 병 생깁니다. 저희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하트와 구독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구독하기 몇 명 늘었나 요즘 그런 재미로 좀 하고 저도요. 있어서 네. 저희 지금 셜록주연님도 그렇고 저도 약간 목이 쉬어 있죠. 저희 이제 겨울에 이제 목 아프게 또 감기도 네. 살짝 걸려 있는데 방송 열심히 하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코인에 대한 백서 또 의뢰도 있으면 언제나 열려 있고요. 명탐정 코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 코인 백서 출입 팟캐스트 명탐정 코인 12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